자, 시사 팩트 오늘 마지막 팩트는요. 코스피 10% 폭락, 6,000피도 위태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가 10.8% 폭락하면서 6,000선 붕괴 직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란 전쟁 쇼크 이후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이유, 지금 가장 먼저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 하나가 거론됩니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 부총리께서 각광 자해가 된다고 생각가 있습니다. May I have another beer? Mr. Better beer for everyone. Korea is so rich. Korea stock market record high. Yeah.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Oh, it's okay. But still record high. 目前来讲呢，在芯片产业啊，你看得出来，它的高端几乎就是说是美国、日本、那个荷兰、韩国、台湾这几个地方控制的高端的，但是中端和低端都是中国的人做，因为它劳动力便宜嘛，所以基本上就在中国做。 자, 오늘 이 소식을 정철진 대표님과 심도 깊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9,300까지 찍었던 우리 코스피가 오늘 6,000선까지 후퇴를 했고 오늘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4%. 이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 회사가 어제 상장을 했잖아요. 오늘 삼전닉스가 이렇게 영향받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창신 메모리가 시장에 등장을 하고 어제 하루만 470% 가까운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쏟아지는 이런 비전들을 보니까 아, 이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돌풍이 불겠다. 이 시장에 균열이 생기겠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창신 메모리가 실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크게 별 볼 일 없었고요. 이 시장 점유율도 전체적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3%대도 될까 말까 늘 적자 투성이었었는데 그렇군요. 실은 작년부터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삼전닉스 마이크론이 만든 것이기도 한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후발주자인 이 창신 메모리까지 훈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게 됐고 시장 점유율도 어느덧 9%, 10%까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예. 급기야 어제 IPO 상장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 상장 후에 내놓는 이 창신 메모리의 청사진이 이러다가 네? 크게 보면 마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 등장만 하면 다 먹잖아요. 철강 나와서 철강 시장 가져가죠. 그렇죠. 화학 나와서 화학 가져가죠. 조선 나와서 조선 가져가죠. 신재생, 태양광, 풍력 싹쓸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모리까지 버젓이 명함을 내밀고 뒤밀었다면 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중국에게 좀 빼앗길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아주 증폭이 된 겁니다. 이 창신 메모리 기술이 그 정도가 돼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HBM이라고 불리는 이제 선단 메모리, 첨단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뭐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레거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3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 HBM이 차지하는 뭐 매출액 정도에서 비중이 우리도 그렇고 뭐 삼전닉스,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7, 80%는 레거시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레거시 쪽에서는 꽤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DDR4, 뭐 DDR5 이 라인까지 지금 오고 있고 또 하나 이 정말 두려운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직전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을 놓고 보면 배터리만 해도 K배터리가 최고다라고 하다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완전히 이 차이나 배터리가 시장을 잠식해버린 것처럼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 정부, 공산당과 이 기업이 합작해서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시장은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성장세가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벌써 창신 메모리는 우리가 2030년이면은 마이크론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이 중국은요.
자신들 안에서 중국 내에서 모든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커버를 하고 LLM이라고 하죠. 이 생성형 AI는 챗GPT, 뭐 제미나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딥시크 얼마 전에 나왔던 그렇죠. 키미3, K3 이런 거로 다 커버가 되고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AI 칩 없이도 자신들은 추론과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 내에서 A to Z를 다 완성하게 되는 이제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삼전닉스가 현재 중국 비중이 한 20%, 25%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후년만 돼도 거의 중국이 자국 제품들로 다 갈아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K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게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해서 그것이 오늘 뭐 서킷 브레이커, 삼전닉스 폭락, 장중에는 6천도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6,992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 온 겁니다. 창신 메모리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은 우리 삼전닉스의 기술이 미치지 못합니다만 좀 저가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고 우리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님 올해만 지금 8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고 그리고 한 달 사이에만 지금 36% 빠졌습니다. 이것도 뭐 영향 ETF 레버리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은 삼전닉스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삼전닉스와 연관된 종목, 가령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라든가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든 물산과 생명까지 합치면은 70%가 넘는 굉장히 쏠림이 심한 증시인데 여기에 삼전닉스의 레버리지를 건 2배 위로, 2배 아래로 간 ETF가 나오게 되니까 쏠림에 쏠림을 더해버리는. 근데 이게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이제 제곱의 효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거래 대금을 보면은요, 전체 거래 대금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93%가 제가 앞서 말한 삼전닉스와 연관된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삼전닉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에서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그냥 폭락입니다. 왜? 삼전닉스에만 수급이 가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면서 오를 때도 더 과감하게 많이 오르지만 지금처럼 떨어질 때도 이게 2배, 3배씩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당국도 이런저런 이제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좀 일단 뭐래도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